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일곱 남자의 운명과 그들 가족 수십 명의 명예가 걸린 근하군 살해 사건 재판은 1968년 8월 2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그 세 번째 공판을 맞았다. 이날의 주제는 김금식 씨의 대구교도소 1일 불법 출소 문제였다. 이원영 검사는 김 씨를 범행일 하루 동안 외출 보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교도소 직원 여광석, 이석연, 고화욱, 정시식 피고인 등 4명을 신문했다. 이들 피고인은 기소 전 검찰 신문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했다. 뿐 아니라 기소 뒤 담당 판사가 증거보전 관계로 여 교도관을 신문했을 때도 그는 김금식 씨의 불법 출소를 도와줬다고 시인했었다. 그러나 이날 4 피고인은 태도를 표변, 검찰의 기소 사실을 딱 잡아떼기 시작했다. 검사가 전번에는 왜 그렇게 진술했느냐고 따지자 이 교도는 검사의 강압에 의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그는 또 김금식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교도관들은 왜 이처럼 범행 시인에서 범행 부인으로 돌아서 버렸는가? 여 교도관은 뒤에 이렇게 말했다. 검사가 나를 간첩 사건과 자꾸만 연루시키기에 정신을 잃고 엉터리 자백을 했었다. 1회 공판 때 나는 간첩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알고 어리석은 자백을 뉘우쳤다. 나는 기소 뒤 판사가 증거보전 관계로 검사와 함께 교도소에 와 돈 10,000원 때문에 그런 엄청난 짓을 할 수 있는가?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뒤에 밀수를 하면 한번 봐달라고 한다든지 라면서 고개를 흔들기에 김 검사와 함께 옆방에 가서 영감님 이렇게 말하면 석방시켜준다고 하기에 그렇게 했는데 뭡니까? 라고 대들기도 했었다.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신세를 망치는 것보다는 저지르지도 않은 대수롭지 않은 범행을 시인해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그들은 검사가 말한 간첩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은 일임을 뒤늦게 알아차리자 용기를 되찾고 허위 자백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검찰은 곤경에 빠진 것 같이 보였다. 이럴 때마다 그들은 기댈 곳을 갖고 있었다. 믿음직한 김금식 씨. 그는 이날 검사의 신문에서 자신의 불법 출소 과정을 술술 불러댔다.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서윤학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점심시간을 넘기자 그는 변호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남의 사정도 모르고 속행이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9월 2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도 김금식 씨는 검사들을 싸고 도는 철옹성 구실을 다했다. 그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물, 마분지 상자, 노끈, 칼이 범행 때 사용된 것임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김 씨의 국선 변호인이 다른 공범 3사람만으로도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하필 교도소에 있는 자네를 빼내 가담시키려 했을까라고 따지자 김금식 씨는 그들은 나를 가담시켜 알리바이를 조작, 완전 범죄를 성립시키려 했다고 답했다. 이렇게 검찰 측에 고맙게 대하는 김 씨는 교도소 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 감방 안에서도 수갑을 차고 면회마저 일체 금지돼 있었던 최용욱 씨의 말을 들어보자. 김 씨는 감방 안에서 주인처럼 멋대로 행동했다. 우리한테 적용되는 규율은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관식은 먹지도 않았고 누가 넣어주는지 사식만 먹었으며 술에 취해 고래고래 고함을 칠 때도 있었다. 인원 점호도 안 받고 낮잠은 멋대로 잤다. 기분이 틀리면 교도소장 오라
검사 불러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으나 교도관들은 그를 깍듯이 대했다. 나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바싹 말랐지만 그는 피둥피둥 살찌고 있었다. 나는 그런 꼴분기어는 대할 때마다 속이 뒤집혔으나 그것이 어디 처음이었던가. 기소 전 대구교도소 현장 검증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간에서였다. 김태현 검사가 김금식과 정대범에게 맥주를 권하고 세 사람이 서로 야 금식아 잘 모셔야 한다. 김 부장님 한잔 하십시오 라면서 다정스럽게 술잔을 주고받지 않는가. 살인 피의자와 검사의 술자리. 그건 참 희한한 장면이었다. 김금식 씨는 어떤 면에서는 법의 세계와 그 생리를 검사보다도 더 소상하게 읽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 대가 없이 검찰에 봉사할 그런 쑥맥은 아니었다. 사회 공판을 끝낸 다음 김 검사와 나는 묵계를 맺었다. 그는 공판이 끝날 때까지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면 사형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유괴 살해범이 살아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산들 무엇하겠느냐. 다만 사후 처리할 돈을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김 검사는 이 사건에 현상금 130만 원이 걸렸는데 그중 30만 원을 떼어주마고 했다. 5회 공판 직전 어느 날 이모와 나는 검사실에 불려갔다. 이모는 소위 묵괴의 입회인이 될 참이었다. 그러나 김 검사는 이모에게 느닷없이 이모부의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했다. 이모는 기겁을 했다. 이모는 나를 향해 이놈아 죽어도 너만 죽어라고 소리쳤다.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이모는 현상금이고 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이 사건 중 나는 이때 가장 큰 슬픔을 느꼈다. 그 이모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김금식 씨에겐 친어머니나 같았다. 홀어머니가 있긴 했으나 생계를 잇는 데 지쳐 아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김씨 이모의 따뜻한 정을 더 받고 자랐다고 한다. 이런 이모의 저주 섞인 부르짖음은 김금식 씨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다. 서윤학 변호사가 은밀히 김금식 씨의 설득에 나선 것은 이즈음이었다. 서 변호사는 내 교도관들의 변호사로 선임돼 있었으나 김 씨의 자백 번복이 없는 한 최형욱, 김길철 씨는 물론이고 내 교도관들의 무죄 입증은 매우 어렵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 가족은 2명의 서로 다른 변호인을 뽑았고 국선 변호인 1명이 추가돼 모두 3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으나 사건의 성질상 따로따로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3 변호사는 하나의 변호인단처럼 가능하게 됐다. 그 핵심은 서 변호사였다. 그는 육척장신의 서글서글한 얼굴을 한 전직 검사였다. 그는 1947년에 고시에 합격, 1964년까지 부산지검에서 일했다. 3.15 마산의거 때에는 고문경찰관을 붙잡아들이는 데 앞장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기도 했었다. 김태현 검사와도 함께 오랫동안 근무, 2 사람은 서로를 잘 아는 사이이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여러 차례 교도소로 김금식 씨를 찾아가 참말을 해달라고 졸랐다. 그때마다 김 씨는 나는 이제 참회하고 있는 몸이다. 기독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 코웃음만 치는 판이었다. 서 변호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검찰 쪽의 논리 구조는 김금식의 1일 불법 출소에 모든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불법 출소는 김 씨의 자백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김 씨의 마음을 돌려놓지 않고서는 검찰의 그 방벽을 깰 수 없는 입장이었다. 마침 김금식 씨는 김 검사에게 형량을 10년 밑으로 해주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김 검사는 각서만은 써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일 때여서 김 씨의 양심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최영욱 씨는 그즈음 김금식 씨는 검사와 흥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기소 전에 대구 현장 검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간에서 나의 아내가 그를 달래며 제발 참말을 해달라고 애걸하다시피 했을 때는 눈도 껌뻑하지 않았었는데 이즈음 재판정에서 만나면 바른 말을 해버릴까 라고 농담 같지 않은 말들을 슬쩍슬쩍 던지곤 했다 라고 회고했다.